marital quality has over 20 years of growth curve analysis. 그래서 잠재 성장 모형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이제 결혼 생활의 품질과 건강 간의 관련, 그래서 20년 동안 변화율을 측정을 해서 성장 모형을 구성한다는 관계성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혼 생활에 사실 이제 품질이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 두 가지를 봐서, 긍정은 happiness고 부정은 이제 problem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happiness와 건강의 관계, 다시 problem과 건강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 모형은 두 개를 만들었고 각각 따로따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사실 여기 이제 일단은 성장 모형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6차년도의 데이터를 썼고 여섯 번 6웨이브의 데이터를 썼고, 시작은 80년도부터 시작을 하죠. 80년도부터 시작해서 83, 88, 92, 97, 2000년도까지 해서 측정을 했고, 얘네들이 0에서부터 3, 여기서 증가분이 8, 0, 그 다음에 여기 3, 8, 여기는 12, 여기는 17, 여기는 20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이 인터셉트라고 되어 있는 게 절편이고, 슬로프가 기울기고, 인터셉트 절편 초기 값이 될 것이고, 기울기는 슬로프, 얘는 변화율이 되는데, 우리 초기 값은 각각 1로 이렇게 각각의 그 차수에 대해서 1로 모두 다 지정을 해 놓죠. 이렇게 쭈루루룩. 그리고 기울기에 대해서는 쭈루루룩 이렇게 각각의 변화되어지는 차수의 연도별, 그러니까 1차 년도에서부터 각각이 해당하는 차수를 뺐을 때, 그러니까 여기 3차 년도 8,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첫 번째 차수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차수가 있어 얘가 0이라고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결국 보면 이 변화율 기울기에서 나가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는, 원래 이게 6개가 되고 첫 번째 0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 그림이 안 나왔는지 실제 분석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은 각각의 잠재 변수 간의 관계가 양방향 화살표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인과성은 이렇게 일방향 화살표로 그어져야 되고, 같은 일방향 화살, 그래서 일방향 화살표는 사실 인과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같은 그 잠재 변수 내에서 초기값과 변화율 간에는 사실 어떠한 관계성을 설정하지는 않고, 뭐 관계성을 설정한다면은 뭐 역시 뭐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공분산선에 연결을 하나? 공분산선에 연결을 하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인과성이 아니고 연관성을 보다 보니까 모든 변수 간에 이와 같은 식으로 전부 다 상관관계 공분산선을 연결을 했죠. 만약에 이게 공분산선을 연결을 하지 않고 인과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뭐 얘가 이렇게 영향력을 주겠죠. 초기값은 초기값에, 그 다음에 요 까만색으로 하지 말고 얘를 만약에 이제 색깔을 조금 주어서 한다면, 요렇게 초기값은 초기값은 변화율, 그 다음에 변화율은 변화율, 요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오차가 그려지면서 오차 간의 상관관계를 연결할 것이고, 여기는 공분산선으로 이렇게 한 개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의 실질적인 인과성 모형이 가정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얘는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통제 변수를 4개를 두어서
통계 변수 간에도 전부 연결을 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설이 첫 번째 가설은 초기 값은 초기 값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보면 일단은 a baseline marital quality가 baseline global physical health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baseline marital quality가 이번에는 change health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를 뭐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표 2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표 2를 보면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했던 게 초기 값은 초기 값에 그 다음에 초기 값은 변화율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겠죠. 초기 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행복의 초기 값이 영향을 준다기보단 관계가 있다. 행복의 초기 값은 건강의 초기 값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행복이 초기 값이 높으면 건강은 당연히 좋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 방향으로 나온 게 맞고 지금 코호트 집단을 분명히 이게 나누어서 본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청년층 코호트, 장년층 코호트 두 개로 해서 살펴볼 때 어쨌든 정의 방향은 맞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부적 방향이 나왔죠. 부적 방향이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올라가면은 건강 상태는 뭐 좋지 않다. 초기 값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가서 이 초기 값과 건강의 기울기 가능한 건강의 변화요. 시간이 지나면 건강은 점차 좋아질 텐데 얘가 희한하게도 부적인 관계가 나왔다는 거죠. 부적인 관계는 건강의 초기 값이 좋으면 좋을수록 건강의 초기 값이 좋으면 좋을수록 상식적으로 보면은 건강의 초기 값이 행복의 초기 값이겠죠. 결혼 생활의 행복의 초기 값이 좋으면 좋을수록 건강의 변화율은 좋아야 되는 불구하고 부적 방향이니까 감소하고 있다. 즉 건강은 점차라기보다는 건강의 증가분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행복했던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건강이 증가하는 속도가 점차 떨어진다. 부적 방향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지금 또 문제인 게 사실 얘는 뭐 유의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장년층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의 초기에 문제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각해 보면은 건강의 증가분은 점차 떨어져야 된다.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나온 부적 방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의 방향이 나왔다. 그러면 최초 결혼 생활 문제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건강의 증가분이 점차 올라간다. 건강이 더 향상된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데이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뭐 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기대하지 않은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는 데서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가 지금 보면은 20년간에 걸친 데이터인데다가 또 표본 크기도 뭐 2000명 이렇게 되는 표본을 사용을 해서 뭐 방대한 규모로 종단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뭐 분석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결과 방향성은 좀 특이할 만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